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 교육 제도와 진학 정보. 15년 전 한국인 남편과 재혼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티에는 최근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 재혁이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니? 오늘이 예비 소집일이었지. 아, 네. 오늘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담임 선생님도 만났어요. 아휴, 그런데 교과서가 상당히 많네. 국어, 영어, 가정, 정보. 아휴,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과목만 많은 게 아니라 수업 장소가 다른 과목도 있어요. 응? 수업을 다른 장소에서 한다고? 야외 수업인 거야? 아, 그건 아니고요. 교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과목에 따라 미술실, 음악실, 과학실로 제가 이동해서 수업 듣는 것도 있어요. 그렇구나. 중학생이 되니까 달라진 게 많네.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여보, 네, 무슨 일이에요? 재혁이 말이에요.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초등학교 때와는 또 다르고 제가 학습 지도나 생활 지도를 더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통 모르겠어요. 아우, 저도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쩐다 물어볼 때도 없고. 아휴, 그거 참 고민이네요. 티엔이 중학교 생활을 시작한 아들 재혁이 때문에 걱정이 많은가 봐요. 사실 이런 고민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데요. 티엔은 베트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더 막막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배우는 것이 다르고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중학교 생활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재혁이가 더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한국의 중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 중학교의 일과를 알 수 있다. 2. 중학교 1년 과정을 알 수 있다. 학습 내용 1. 중학교의 일상적인 일과 2. 중학교 1년 과정.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중학교는 수업 시간이 45분이다. 정답은 동그라미.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입니다. 수업 시간이 5분 늘어나고 매일 6교시 이상 수업이 운영됩니다. 점심은 대부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1년간 주요 교육 활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을 학사 일정이라고 한다. 정답은 동그라미. 3월에 학교별로 안내하는 학사 일정을 통해 1년간의 주요 교육 활동, 휴업일, 방학 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 있는 일정은 달력에 미리 체크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학사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학생이 된 재혁의 일과를 통해 중학교 생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 수업 시간에 다루는 다양한 교과목과 수업 방법, 더 나아가 1년간의 대략적인 학사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1년을 함께할 담임 선생님이에요. 한 해 동안 잘 부탁하고. 응? 넌 왜 이제 오니? 네? 수업이 9시부터라 10분 일찍 도착한 건데요.
아이 녀석. 예비 소집일에 딴짓하느라 못 들었나 보구나. 조회 시간도 수업으로 포함되는 거야. 조회에 빠지면 출석 점수가 깎여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일찍 오겠습니다. 재혁아, 얼른 일어나. 다른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 음악실로 갔지. 2교시는 음악이잖아. 어쩐지 졸린데 음악 교실까지 가려니 귀찮다. 그냥 초등학교 때처럼 한 교실에서 다 수업하면 안 되나? 에이, 음악 수업 필요한 악기들이 거기에 다 있잖아. 얼른 가자. 알았어. 그런데 수업 시간이 중학교 때보다 길어진 것 같지 않아? 실제로 길어졌어.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수업 시간이 5분 더 길어진대. 중학교 생활이 생각보다 적응하기 쉽지 않네. 이런 재혁이가 첫날부터 실수투성이었네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거의 챙겨주시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학교의 일과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는 시정표는 예를 들기 위한 표이고 학교마다 자세한 시간은 차이가 있으므로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중학교의 등교 시간은 보통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조회 시간이 있다는 건데요. 조회 시간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 지도하는 시간입니다. 출석 체크를 하고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에도 출결 사항에 기록이 됩니다. 조회 시간도 엄연히 수업인 셈이죠. 특별한 이유 없이 늦게 되면 무단으로 처리되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고등학교 입학 때 출결 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조회 시간에 늦지 않도록 가정에서 엄격하게 지도가 필요하겠죠. 1교시 수업은 9시경에 시작됩니다. 수업 시간은 45분이며 쉬는 시간은 10분이죠. 보통 6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7교시를 합니다. 몇몇 과목은 교과 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안에 교과 교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교과실에 가지 않아 수업에 늦게 되면 결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교과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동해야 됩니다. 교과 교실은 교과의 특색이 반영돼 학습 환경을 조성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참여형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운영 체제인데요. 음악, 미술 이외에도 수학과 영어, 국어 등 교과별로 교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 수업에 따라 교실을 이동해야만 하죠. 각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보통 4교시 정도 수업을 마친 후 약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급식을 하는데요. 급식표는 매월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급식표를 잘 참고해서 사전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께 미리 알려드려야겠죠.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담임 선생님한테 사전에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학교는 무상교육이지만 급식비는 개인 부담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를 통해 급식비를 내야만 하죠. 최근에 중학교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무상급식이 아닌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가정사정이 좋지 않다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담임 선생님한테 문의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센터 비치 서류인 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을 안 해도 되는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교육급여에 대한 문의는 중앙상담센터, 학교, 교육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과표로 돌아와서 모든 수업이 끝나면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 지도하는 종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역시 추계 사항에 기록되는데요. 종례를 받지 않고 그냥 하교해 버리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중학교에서부터는 추계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추계는 고등학교 입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학교 추계 관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중학교에서는 지각과 결석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지각, 결석은 출석부에 기재하며 아무 사유 없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 고등학교 입학할 때 불이익이 생기는데요. 질병으로 인해 지각이나 결석을 할 때는 반드시 처방전과 같은 증빙 서류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결석을 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야 하죠. 교회 체험학습은 출석이 인정되며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전에 담임 교사에게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싶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체험학습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해외에 나가는 경우 최소 일주일 전에 담임 교사에게 알려주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조서로 인한 결석 시에는 상황별로 다르게 출석이 인정됩니다. 형제 자매의 결혼으로 결석을 할 경우 1일 출석 인정이, 본인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최대 20일까지 출석이 인정되죠. 또 부모나 부모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5일, 부모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는 2일, 형제 자매 그리고 그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1일, 부모의 형제 자매가 사망을 했을 때는 1일간의 출석이 인정됩니다.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동 시간이 긴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 인정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 가정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담임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재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째 좀 힘이 없어 보이네요. 무슨 일인지 한번 볼까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니요. 별일은 아니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각종 대회, 행사, 축제, 수업 말고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뭔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정신이 없어요. 여보, 어떡하죠? 혹시 재혁이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을까요? 아휴, 하도 졸업한 지 오래돼서 요즘 학교 환경이랑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다 물어봐야 하지?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선생님도 바쁘실 텐데 아무 때나 불쑥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내일 전화를 드려볼까요? 그렇게 급한 상담도 아닌데 따로 상담 시간은 없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내일 전화해서 여쭤볼게요. 이런, 재혁이가 중학교 생활에 적응이 힘든가 보네요. 아마 다양해지고 많아진 학사 일정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략적인 중학교 1년 학사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일정은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자세한 일정은 다르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매년 3월 2일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3월 2일이 공휴일인 경우 가장 빠른 평일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1년의 일정은 두 학기로 나뉘는데 개학 후 여름방학 전까지가 1학기이며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음해 2월에 종업식을 끝으로 2학기와 1년의 학사 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학기별 2회씩 연 4번의 지필고사가 있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가지 영역으로 이뤄진 창의적 체험활동도 있죠.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진로체험학습 등 체험학습이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됩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체육대회, 스포츠데이, 학교축제, 합창대회, 각종 경시대회 등이 있죠. 학생들이 수업받는 환경을 학부모님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개 수업일도 있습니다. 꼭 참석해서 우리 자녀가 어떤 선생님, 친구들과 어떤 환경에서 수업을 받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는데요. 이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주로 학부모 총회, 학부모 상담 주간, 공개 수업일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상담 신청을 하라는 가정통신문이 나오면 상담 신청을 꼭 해주세요. 바쁘신 경우에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담임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재혁이가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고 있나요? 아, 네. 학기 초반에 비해 성적도 많이 오르고 친구도 잘 사귀고 있어요. 규칙도 어긴 적도 없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교과 성적은 우수한데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진로 체험 등에는 조금 소극적이네요.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과정들도 아이들의 인성 형성 등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든요. 진로 체험 등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봉사활동 점수도 있지만 봉사를 통해 얻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재혁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라도 잘 참여할 수 있게 준비도 해주고 필요한 게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에서는 교과 과정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요. 중학교 3년 동안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생활 습관 또한 길러줘야겠죠. 이를 위해 교과 공부를 방과 후에도 꾸준히 하고 학교 규칙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열리는 교내 대회에도 참가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참여도 필요한데요. 교내 대회 수상과 봉사활동 참여는 고등학교 진학 시에 점수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0시간, 3년 동안 60시간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진로 체험이나 자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가정과 사회에서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듯이 학교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중학교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학교 규칙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각하지 않기, 등교 시간 잘 지키기. 둘째,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준비물을 잘 챙기기. 셋째, 선생님께 예의 지키기. 넷째, 복장은 규칙에 맞게 청결을 유지하기. 다섯째,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여섯째,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기. 자녀가 학교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중학교에서는 규칙을 어기는 수위와 횟수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도록 지도해야겠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연습 문제와 요약을 통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리하기. 중학교의 특징. 교복과 체육복이 있으며 입학 전 반편성 배치고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교과마다 선생님이 다르고 교과목 수가 늘어납니다. 학기별로 2회, 총 연 4회 지필고사를 시행하며 학기 중에는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시행합니다. 영어, 수학의 경우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누어 수업하기도 합니다. 교과 수업과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중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춘기 자녀의 생활지도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